오늘 장 중심이 될 이슈 체크해보고 그 안에서도 주목해볼 만한 중소형주와 함께 발굴해보는 시간입니다. 화요일 마켓포커스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시장이 좀 주목을 했던 이슈죠. 반도체 관련 이슈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법인에 대한 VEU 지위, 그러니까 검증된 최종 사용자 지위를 철회했습니다. 좀 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는 중국 공장에 장비를 반입할 때 미국 정부로부터 일일이 좀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상황 자세한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어제 하루 종일 VU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을 테니 일단 그 중점적으로 좀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었고 증권사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미국 상무부가 VU 자격을 철회하면서 반도체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 공장에 들여오기 위해서는 건별 수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이게 내년 1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4달 동안의 유예 기간이 있고 그리고 장비에 대한 업그레이드도 불가하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전에 어떤 부분으로 이거 사태까지 연결이 됐냐를 보면은 바이든 정부가 예전에 2022년 10월에 반도체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중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장비 수출을 전면 금지를 했었습니다. 중국 내 다국적 기업 공장에는 이제 건별 허가제를 적용하면서 일부 기업에만 예외를 인정을 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2023년 10월 전 품목에 대해 VEU 적용을 받아서 중국으로 장비 수출이 가능했는데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9일 철회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상황이 이렇게 좀 급변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공장은 낸드 생산 능력의 40%,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 공장 D램의 40%, 대령 공장의 낸드를 30%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중국 생산 비중이 높고 이 VEU에 대한 노출도가 더 높기 때문에 어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주가 하락이 더 컸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우리나라 증권사에서는 해당 부분이 단기적 불확실성의 확대일 뿐 중장기적으로는 큰 우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실질적 제재보다는 미국의 전략적 압박 카드로 해석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NH투자증권은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기술 접근에 대한 주도권을 갖추기 위한 것이며 아마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내 증권사 말고 골드만삭스에서도 좀 시나리오별로 얘기를 한 게 있어가지고 가져왔는데 단기적으로는 생산량에는 큰 타격이 없다. 이미 두 회사는 중국 쪽의 증설에 보수적이었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향후에 대해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미국에 추가 투자를 많이 해서 잘 협상해서 아무 일 없이 끝난다.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고 그냥 중간 수준은 그 전에 그 필요한 장비를 미리 중국으로 다 옮겨놓는 거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기술 업그레이드는 향후에 불가하다라는 단점이 있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단기적으로 공급 부족으로 메모리 가격은 올라서 긍정적일 수는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점유율을 뺏기기 때문에 실적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러한 시장의 하락에 의해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실적 감소 혹은 실적 반영 지연에 대한 우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또 한 번 미국과 중국의 분쟁 사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요소를 불확실하다고 외국인들이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최근에 외국인과 이런 매도들이 나왔었던 게 또 이런 부분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또 수급적인 이슈인데 과거 딥시크 때랑 이번 알리바바를 비교는 하는데 크게 비교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어찌 됐든 그런 충격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또 엔비디아가 3% 정도만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AI 버블론이 종종 언급이 미국 시장에서 되었었던 만큼 역사적 신고가에서의 이런 노이즈는 매물 출회의 심리적 요인으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런 영향을 상당수 받은 게 아닌가. 일단 중요한 거는 오늘 장보다는 오늘 저녁에 있을 이제 미국 장이 휴장을 어제 했고 이제 오늘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미국 증시가 개장한 이후에 미국 반도체주의 반응까지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어제 시장에 악재만 있었던 거는 또 아닙니다. 호재성 뉴스도 하나 있었는데 바로 반도체 수출과 관련된 내용이죠. 규제는 좀 강화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8월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듯 상반된 시그널 속에서 반도체주 저가 매수는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8월 수출액이 전년 대비 1.3% 늘어나서 8월 기준 역대 최대, 지난 6월 이후 3개월째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뭐 인공지능 AI 보급 확산에 따른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에 힘입은 이제 결과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근데 일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이슈는 이거 긍정적인 소식임에는 맞으나 그거를 뭔가 전에 이제 엔비디아, 알리바바의 그거나 아니면 VU에 대해 뒤집을 만한 정도의 호재는 아니었다라고 시장이 해석한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국내 증권사에서는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생길 수는 있으나 결국엔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사실 두고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부분은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하락할 때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한국 정부도 해당 이슈를 미국과 어떻게 풀어가는지, 중국은 또 어떤 대응을 할 건지, 그리고 미국은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또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동안 이제 엔비디아는 많이 올라왔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나쁘지 않게 올라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감수해야 될 수 있다. 근데 주식이라는 게 뭐 항상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악재에 의해서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다시 한번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뭐 지금 갖고 있는 걸 뭐 100% 다 매도한다 이런 것보다는, 만약에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빠질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좀 채워 놓는 것도 꽤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보다는 중기적 관점을 강조해 주시면서 조정 시 모아가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이런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주목해 볼 만한 중소형주가 있을까요? 뭔가 이제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그 이슈와는 좀 다른 반응이 있었던 종목들을 찾는 편인데, 일단 첫 번째, 이제 어제 SK하이닉스 5%대 이제 하락을 한 가운데 반도체 가운데서 그러면은 좀 강하게 상승한 종목이 어제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 기업을 한번 봐 놓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총 세 개의 종목입니다. 어제 테크윙이라는 종목이 9.5% 급등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 그리고 HBM 특화 검사 장비를 만드는 업체고, 그리고 펨트론도 어제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오면서 6.5% 상승을 했는데, 뭐 머신 비전 기술 기반 반도체 검사 장비, 그리고 최근에 IDM 대상 8800 WI HBM 장비가 초도 공급에 임박했다, 이제 이런 보고서도 나오면서 어제 주가가 좋았고요. 그리고 TFE 같은 종목도 어제 3.8% 상승을 했는데, 반도체 첨단 제조 공정 정밀 검사와 자동화 장비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합니다. 사실 제일 편한 거는 지난주에 다뤘었던 뭐 원전이나 이런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큰 섹터라면은 사실 그냥 대형주를 매매하는 게 사실 그냥 제일 편안한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투심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급등을 했었던 종목도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세 종목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재 속에서도 오히려 올랐던 종목들 강조를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다음 이슈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이번에는 로봇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되면서 로봇주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수혜 가능성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얼마나 될 것으로 보고 계실까요? 지금 당장은 사실 좀 먼 얘기긴 하죠. 근데 지금의 이런 노란봉투법과 로봇주들의 이런 상관관계를 보면은 이슈와 모멘텀에 의한 주가 상승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거는 반복적이고 변수가 없는 작업에만 사용이 되고 있는 산업용 로봇이 대다수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뭐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개발 중이기도 하고, 그리고 개발 처음 나온 이런 로봇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가격은 또 굉장히 비쌀 거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기술 개발은 상당 부분 이루어졌으나 상용화에 대한 그런 부분은 좀 거리가 있다.
그리고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은 뭐 첨단 AI와 뭐 시각 센서, 촉각 센서 이렇게 고도화된 기술을 접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산업 기술적인 장벽이 시간을 좀 더 필요로 할 것이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해외에서는 엔비디아가 로봇 두뇌 역할을 하는 차세대 로보틱스 칩 모듈인 제슨토르를 선보였었고요. 그리고 아마존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차가 지금 7조 원을 들여서 연 3만 대 규모 로봇 공장을 설립을 발표를 했는데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필두로 충분히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큰 기업들은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뛰어들고 적극적인 신사업으로 지금 전개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뭐 모건 스탠리도 계속해서 고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고 2030년대 후반과 2040년대 급격히 시장 규모가 커질 것이다라고 하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의 90%가 산업 현장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모건 스탠리가 얘기를 했는데 2030년 후반이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14년, 15년 뒤의 얘기니까 어쨌든 그 사이에는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로 많이 다들 아시겠지만 뭐 하청 근로자도 원청과 교섭이 가능하고 뭐 손해배상 청구 제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주목을 받는 이유가 로봇주가 올라가는 거는 기업들이 인건비와 노조 리스크 회피를 위한 방법으로 택할 수밖에 없다. 뭐 일시적으로는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그 회사의 효용을 가져다 준다라는 관점으로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최근에 로봇주들의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 이 질문에 말씀 주신 질문에 대한 실질적 수혜 가능성에 대해서 보면은 지금 당장은 아니나 어쨌든 시장에서 이 부분을 그만큼 큰 사안으로 생각을 하니까 로봇 산업이 지금 관련주들을 움직인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히려 업계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이 노동환경 개선을 목적으로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로봇과 자동화 산업 수요 확대에 촉매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로봇주의 급등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모멘텀에 그치게 될까요? 아니면 주가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모멘텀이나 뉴스에 의한 주가 반응이 있을 거고 중장기적으로 성장 동력 그리고 그 시세의 연속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니면 실질적인 휴머노이드 로봇 제작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업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하이즈 R&M 대표 로봇주들이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기도 했는데 로보티즈 같은 경우가 참 주가가 정말 잘 가고 있었고 시가총액도 높았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도 좀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긍정적인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점에서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로봇 관련주들이 좀 일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 로보티즈는 좀 그거에 편승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좀 아쉽긴 했었는데 어찌 됐든 중장기적 성장 동력을 갈 때에는 결국은 뭔가 뭐 이런 기조가 갔을 때 뭐 아니 몇 주 뒤 아니면 몇 달 뒤 이 방송에서 뭐 옥석 가리기에 대한 또 얘기를 한 번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런 것보다는 일단 산업이 올라가면 관련주들 일제히 좀 올라가는 방향의 약간 초입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섹터 전반의 모멘텀이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주목하고 계신 중소형주 종목 이야기도 궁금해집니다.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실까요? 사실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중소형주 중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라 함은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였냐 이제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찾아봤는데 일단 최근에 증권가에서 보고서가 나온 나우로보틱스가 있습니다. 뭐 산업 물류 로봇을 개발을 하고 있고 제품 다변화를 시도를 하면서 최근에 뭐 이공장 증설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하이젠 R&M 같은 경우에는 로봇용 액추에이터 전문 기업인데 휴머노이드 핵심 부품과 관련해서 지금 국산화 수혜 기대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상한가를 갔었던 KNR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 솔루션과 산업용 로봇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하고요. SP 시스템스 같은 기업은 겐트리 로봇과 뭐 스마트 팩토리, 물류 자동화 일괄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노란봉투법과 로봇을 연관 지었을 때 실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없을 것이지만 좀 수급적인 이슈로 본다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하고 더 좋은 주가의 퍼포먼스를 내는 기업이 그런 기업이 아마 상승을 할 때도 더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뭐 나우로보틱스나 하이젠, RNN 같은 종목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섹터 전반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수급을 주시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슈 체크해보고 그 안에서도 주목해볼 만한 중소형주와 함께 발굴해봤습니다.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